제가 수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텅 빈 식장을 혼자 걸으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축하의 박수, 그리고 신랑의 손을 잡고 걷는 버진로드.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결혼식이라니. 어머니는 리허설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식순을 확인하며 신부 입장은 혼자 하는 걸로 정리했어. 네, 아버지는 안 와. 바쁜 사람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냉정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사람, 다른 여자 생겨서 나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 아침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진아, 아빠, 금방 올게라고 했던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기고 다시 걸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려니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예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식장 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 주차장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쪽을 바라보자 그는 황급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설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웨딩 카탈로그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사가 오늘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칭찬했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기실 창문으로 보이는 식장 입구엔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고 축하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장 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듯 문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저 사람이 들어갔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부케를 든 손에서 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플래너가 들어와 10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드레스를 매만지며 긴장하지 마.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저는 부케를 꽉 쥐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식장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사회자는 말문이 막혔으며 하객들은 숨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제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야? 어머니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믿지 마. 절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소나귀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플래너가 급히 달려와 그를 식장 밖으로 안내하려 했고 저는 혼란 속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고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케를 내려놓고 식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플래너와 경비원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입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하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제가 어릴 적 색종이로 접었던 작은 부케였습니다. 세월에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분명 제가 만든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아빠 출장 간다고 하니까 울면서 쥐어준 거야.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 혼자 남으면 무서워. 아버지는 웃으며 제 손에 쥔 종이 부케를 받아들고 아빠가 이거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게. 그럼 금방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사람 딴 여자 생겨서 나간 거야. 우릴 버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부케는 대체 어떻게?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온 거야? 그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결혼식이라잖아. 내가 아버지인데 왜 오면 안 돼?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격 없어. 당신이 뭘 해줬다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장 안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신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라고 외쳤고 복도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가 온다는 거야? 모퉁이를 돌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손엔 고급스러운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늦었구나. 저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김 사장님. 어머니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제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는 초라한 남자를 힐끗 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15년간 키워온 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제가 아버지죠. 초라한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혈육이라고 김 사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혈육이면 뭐합니까? 한 번이라도 양육비 보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안하객들이 복도로 몰려나오기 시작했고 신랑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찾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저는 부케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손 안의 종이 부케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케 속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 편지를 내 결혼식 날 전해주고 싶었어. 내가 이걸 읽을 때쯤 아빠는 더 이상 옆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초라한 남자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김 사장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객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플래너는 당황한 얼굴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신랑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만이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버지, 떠난 게 아니야. 내가 쫓아낸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초라한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김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회사가 망했어. 빚더미에 앉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왔지. 나는 무서웠어. 내가 그런 아버지 보고 자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초라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 벌어서 다시 오려고 했어. 수진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래서 이 부캐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 사장님이 나타났어. 수진이 학비 대주고 우리 생활비도 도와주고 나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어. 김 사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육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는 부케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오늘 결혼식 제대로 진행하세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도를 떠났고 하객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초라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종이 부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내뱉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했기 때문에 버렸다고. 그게 용서가 되는 거야?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25년간 짊어진 죄책감과 후회가 보였습니다. 신랑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초라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함께 식장으로 들어가 주실래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잖아요. 늦었지만 오늘만큼은 함께 있고 싶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 큰 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오열했고 신랑은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고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눈물을 닦으며 우리를 바라보았고 저는 아버지의 팔에 기댄 채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떨렸지만 그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구나. 내 진짜 아버지. 신랑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신랑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딸. 그리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이어졌고 저는 신랑과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아버지가 앉은 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식장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종이 부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젠 됐다. 네, 결혼식에 올 수 있었으니까. 그는 부케를 하늘로 던졌고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걸 이뤘잖니.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사라지지 마세요. 이제 연락하고 지내요. 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럴게. 어머니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란 이런 것일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석양이 지고 정원에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이 마치 작은 부케처럼 보였습니다. 신랑이 정원으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피로연 시작한다. 저는 일어서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오늘은 가족이 다 함께 있는 날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장으로 돌아갔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우리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진짜 드라마 같네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신랑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남아 저를 바라보았고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손주 얼굴 보러 올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는 손을 흔들며 천천히 식장을 떠났고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너한테도, 내 아버지한테도.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어. 신랑이 제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식장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텅 빈 의자들 사이로 하얀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들은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결혼식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신랑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부케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이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저를 지켜준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고 거기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을게. 저는 그 꽃다발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엔 불안했고, 낮엔 혼란스러웠으며, 저녁엔 따뜻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명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피로 이어진 아버지, 한 명은 마음으로 이어진 아버지. 두 사람 모두 저를 사랑했고, 저 역시 두 사람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하얀 부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5살의 제가 종이 부케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엔 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아버지도 부르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정원의 핀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로 가는 길, 저는 꽃집에 들러 하얀 부케를 샀습니다. 그것을 들고 식당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먹하게 앉아 있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동시에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 부케를 테이블 중앙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을 걸으며 다음엔 내 집에 놀러 가도 되겠니?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25년의 세월이 녹아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거 쭉 간직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새로 사진 찍어요. 오늘의 우리를. 세 사람은 공원 포토존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25년 전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 안에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